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도 493 판결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 이전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의 인도, 이전 거절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이하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95조의 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 2, 제2호, 제43조가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토지 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5조의 2, 제2호, 제43조의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등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큰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충돌하는 법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 대책의 수립, 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 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 등이 인도, 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 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이전 거절 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인도, 이전 거절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도 1665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 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도 10256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등 9.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모법인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극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검사가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적극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 절차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가 9. 검찰청법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가목,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나목, 가목,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이하 본래 범죄라 한다.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다목 범죄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나 9.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2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수사 개시 규정이라 한다. 9. 수사 개시 규정 제3조는 9.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본래 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재 중 동종 범죄, 본래 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재 중 범죄 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뇌물, 횡령, 배임죄, 본래 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수재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 감정풍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되는 동일한 범죄.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본래 범죄에 대한 무구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다. 수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규정 역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라.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모법인 구검찰청법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는 않았지만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는 2022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는 법률에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였음인 점 등이었다. 이와 같은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의 문헌이나 내용,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수사 개시 규정 제3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시정조치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하면 사법경찰관과 상호협력, 상호견제가 불가능하여 수사권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사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문헌과 이러한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의 수사 개시 제한에 관한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한 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검사가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그에 관한 공소 제기는 위법하게 개시된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수사 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위반하여 개시된 수사 절차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도 1932 판결. 사건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일부 변경된 죄명, 사기 등.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인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위탁기관인 피해자 갑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갑 회사의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 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갑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하였다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를 기망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교부받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반죄와 위계로서 갑 회사의 신약 개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도 12420 판결. 사건명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외국환 거래 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암옥의 외국환 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외국환 거래 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최신 관서 외에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 외국환 거래법 제27조의 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최신 관서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등록한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 법령에 의하면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전문 외국환 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 중개회사, 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이라 한다.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환 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외국환 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지급, 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외국환 거래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 거래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전문 외국환 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 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나 지급, 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 외국환 거래 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 업무의 하나, 이하 나목의 외국환 업무라 한다. 나목의 외국환 업무로 열거한다. 외국환 관리법의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 거래 법령의 재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 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 3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 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 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 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2. 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9.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9.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분명히 규정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 즉 가상자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9.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자금 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 반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도 11062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법 제8조는 본 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측에 해당 죄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법 각 측에 해당 죄 또는 특별 형벌 법규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불능범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 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 발생 또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한다.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한 자를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여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를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법 총칙 및 9. 마약류 관리법의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9. 마약류 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